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런 상황이 오랜 동맹 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가 나왔지만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현재 미한 관계가 다소 경색됐고 약간의 틈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두 나라의 국내 정치 환경에 이유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동맹 관계에서 흔한 것인 만큼 문제를 과장할 필요가 없다며 양국 관계의 근간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진단했습니다. We shouldn't overhype the problems. These are things that are normal for alliance relationships. It's a negotiation and it's something that will be worked out. And I think that the underlying logic of the relationship is still, fundamental and solid. 그런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 측이 동맹과의 문제를 오히려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The U.S. needs a goo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how they achieve that good relation is kind of up to them. But I think the U.S. needs to be actively promoting a stronger relationship. I don't see enough diplomacy on this. 전직 고위 관리들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한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매우 중요하며 주한 미군이 미국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benefit by having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It's obviously cheaper than with any type of contribu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 certainly is cheaper than positioning those troops on U.S. soil.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400% 인상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행동을 고려할 때 매우 위중한 시점인 만큼 원만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직 관리들은 미한,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중국의 영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도 한국이 중국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은 한국이 미중 관계에서 지나치게 중립을 지키려는 모습이 중국에 치우친 것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황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계획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이런 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정책 계획안을 마련해 주변국들의 이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최선희 제1부상도 지난주 모스크바 방문 기간에 이 계획안을 전달받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관련 계획안을 중국과 러시아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 묻는 VOA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26일 러시아 외무차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한 만큼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 해법으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미한 연합훈련 중단,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쌍궤 병행을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를 포함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북핵 협상에서 큰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의 계획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는 회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I don't think the U.S. will take this very seriously. Very skeptical that Russia could really make any progress. Russia and China.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는 2017년에도 있었으며 비핵화 논의에서 다자 협상의 잠재적 가능성을 본 행동일 수 있지만 미국은 이미 이런 방식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 North Koreans may well welcome a more active Russian and Chinese position. I mean, the U.S. has already put its own ideas on the table back in Stockholm.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26일 비건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의 신속한 진전을 위해 모든 관련국들의 조율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남하해 한국 해군이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상선 한 척이 27일 오전 6시 40분경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NLL을 넘는 모습이 해군 감시망 등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NLL을 월경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잇따라 실시해 선박을 서해 공해상으로 퇴거 조치했으며 퇴거 과정에서 북한군의 대응 사격 등 위협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상선이 공해상을 이용한 불법 환적이나 불법 무기 운반 등에 연루된 동향은 없었으며 단순 실수에 따른 남하로 NLL 일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재난정보센터인 미국 태평양 재해센터 PDC가 유엔과 협력해 북한 특정 지역의 잠재적 홍수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가 많은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 산하 태평양 재해센터 PDC는 재난관리와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첨단 과학과 기술로 확보한 정보로 조기 경보와 예상 피해 등을 유엔과 세계 각국 정부, 비정부 기구 등에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태평양 재해센터는 지난해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과 협력해 재난 대비 계획과 대응을 돕는 AIM 모델을 북한에 적용한 가상 연습을 했습니다. 평안 남북도 경계, 태룡강과 청천강 하류 지역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해 예상 피해 인구를 63만 7천 명으로 추산했다는 겁니다. We identified a potential flood scenario that we've seen previously for an exercise, and so we took that exposure zone and we overlaid that with our AIM model to identify what the maximum potential population is. 휴이 국장은 자연재해 취약계층의 규모를 자세히 알아야 식량과 물, 쓰레기 처리, 대피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유엔 기구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ased on that, we actually derive the breakdown of potential needs. That includes, how many meals would they need, how much water, how much, waste, how many square meters they would need for shelter.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 기구에 재난 대비 분석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도 한국은 강력한 파트너십과 요청으로 PDC의 정보 분석 자료를 공유했지만 북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북한 당국의 관행 때문에 대응 가능한 자연재해에도 북한 주민들이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의 김정은과 협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전 세계가 합심해 독재자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디 원비어 씨는 최근 한국 방문 중 진행한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우리 아들을 살해하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대화에 초대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독일 베를린 대사관 부지에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호스텔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옳지 못하며 호스텔이 문 닫고 북한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새 위원으로 미국의 확산 방지 전문가 에런 아놀드 씨가 임명됐습니다. 아놀드 씨는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8일부터 전문가 패널 활동을 시작했다며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불법 금융, 무역 규제 등 전문가 패널이 중요하게 다루는 여러 분야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아놀드 씨를 금융과 경제 담당 전문가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전세계 사형 코넬 센터는 올해도 북한에서 적어도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공개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사형집행 모니터 2019에서 11월 20일 현재 북한에서 적어도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으며 이 가운데 여성 2명은 지난 3월 함경북도 청진에서 미신 행위를 한 혐의로 공개 재판을 받고 총살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월 함경남도 함흥에서 마약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 1명이 총살됐으며 지난 1월에도 함경북도 전거리 교화소에서 남성 1명이 동료 수감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